안녕하세요, 달콩이분들 별콩입니다. 오늘은 시케어 서양풍 시리즈예요. 첫 번째로 꾸밀 시리즈는 장미궁입니다. 방 꾸미기의 포인트는 내부와 외부의 뚜렷한 선이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소파가 방 안에 있는데 커튼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액자도 커튼 위에 아슬아슬 매달기보다 벽에 걸어두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 붙일 침대도 사이즈가 크고 위쪽에 인컷을 열심히 했지만 어쨌든 안으로 넣어야 합니다. 붙일 때 너무 아까워서 조금 슬펐어요.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커튼 부분만 가위를 잘라낸다던가 칼로 잘라놓으면 됩니다. 가위는 이용지까지 자르다 보니 나중에 정리하기 힘들어서 칼이 훨씬 나아요. 이용지 부분은 남기고 스티커 부분만 잘라내면 됩니다. 그럼 분명 스티커를 많이 붙였는데도 원래 하나인 것처럼 만들 수 있어요. 방 꾸미기는 자연스럽고 원래 방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인형의 집을 직접 꾸민다고 생각하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대신 그 인형의 집을 3D가 아니라 2D로 만듭니다. 소파나 의자 등을 붙이고 나면 소품들도 알차게 써줘요. 시리즈마다 소품들이 있는데 여긴 체스판이나 찻잔이 많았습니다. 소품들의 좋은 점이 방 꾸미기용이다 보니 소품들도 원근감이 있어요. 앞에 잠깐 나온 손이나 그림자는 언니인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장미궁도 두 번째 방 꾸미기를 했던 동양풍이 내부와 외부로 나뉜 것처럼 동일해요. 외부의 경우 책들을 들고 와 정원을 바라보며 읽고 잠깐 자리를 비운 느낌으로 했습니다. 분수대 쪽은 새도 있고 이미 꽉 찼다고 느껴져서 바깥쪽으로 꾸몄어요. 이제 인물이 올라가도 자연스러운 곳에 인물을 붙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아님 빅사이즈를 사용했어요. 소품으로 꽉 채워 인물로 가리면 아까운 것을 제외하고 인물들을 붙여 채웠습니다. 다음은 라펠궁 시리즈예요. 장미궁은 야외나 응접실 느낌이면 라펠궁은 침실입니다. 좀 더 포근한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 소품들도 거기서 거기이긴 했는데 이리저리 잘 조합해서 썼습니다. 장미궁 때와 마찬가지로 소품들은 커튼 뒤로 가도록 꾸몄어요. 책들은 라펠궁 시리즈에도 있었는데 알차게 채워줬습니다. 보라색은 테이블이었다면 여긴 의자로 준비했어요. 커튼은 어차피 다 잘라둬야 하니 다른 것들도 몰아서 잘랐습니다. 안에 소품들이 있다 보니 반대편도 하려면 정리해야 해서 일단 오른쪽만 미리 했어요. 파란색은 보라색과 대칭되는 방향으로 꾸며 같은 소품이지만 다른 방 느낌이 나게 했습니다. 흰색은 화장대가 아닌 거울을 썼어요. 파티션 인컷이 힘들어서 파티션은 빼놓지 않고 써줬습니다. 소품 중에 고양이는 흰 곳에 책은 파란색에 붙였어요. 연두색은 이제 큰 것 좀 써볼까 하고 장식장 같은 걸 들고 왔습니다. 위쪽 커튼을 좀 가리길래 역시나 위쪽도 잘랐어요. 소품들이 워낙 크다 보니 금세 가득 찼네요. 이번엔 침실 옆에 있는 테이블이란 느낌으로 꾸몄습니다. 장미궁은 장미궁대로 라펠궁은 라펠궁대로 매력이 있어요. 소품들 채워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시나 장미궁 때처럼 인물이 들어가도 어울리는 곳에 인물을 올렸어요. 최근 진아님 인스들을 보는데 너무 많아져서 알차게 썼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즌이에요. 프로즌은 배경이 3장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은색과 파란색 소품뿐이라 그냥 있는 걸 최대한 잘 활용했어요. 소품이 파란색이라서 일부러 창문에 푸른 배경이 있는 제품으로 골랐습니다. 다음은 침실인데 배경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컸어요. 설표만 붙여주고 넘어갔습니다. 여기 소파들은 다 파란색이라서 파란색으로 붙였지만 나머지 소품은 은색이에요. 샹들리에가 있는 얼음 조각 같은 인스들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남은 소품들을 붙였으면 이제 어울리는 인물을 붙이면 돼요. 이번에 시올토끼님 인스로 골라 붙였습니다. 너무 허전해 보이는 건 나비 디테일로 톤을 낮췄어요. 역시 투명 이용지는 떼어내기가 힘드네요.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붙이면 됩니다. 옆을 바라보고 있는 나비 2개를 선택해 인물 양옆으로 붙여줬어요. 배경이 분홍색이라 너무 톤에 안 맞을까 걱정했지만 중간은 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블러디 메리예요. 블러디 메리는 다크한 분위기의 서양풍 배경입니다. 원래는 다크 판타지 쪽으로 따로 빼려고 했는데 그러면 7월 내내 밤꾸미기 시리즈로만 찰 것 같았어요. 차라리 자잘하게 쪼개 자주 올리는 게 나을까 싶었지만 몸 건강을 위해 참았습니다. 무엇보다 밤꾸미기는 인물이 없고 분위기를 빼면 배경에 소품을 붙이는 게 달아 비슷하게 보일 것 같아요. 인컷이 힘들기도 했고 분위기가 전부 달라 같은 듯 다른 느낌을 만드는 건 재밌지만 영상은 다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서양풍으로 한껏 압축시켜봤어요. 블러디 메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입니다. 앞서온 것들이 너무 가볍고 따스했다면 전 좀 무거운 분위기가 좋아요. 물론 화려하고 고급스러움이 있다 보니 훨씬 취향이었습니다. 왠지 서양 쪽 사람들이 들어와서 헬로 할 것 같은 집이에요. 그리고 지하실은 꼭 있고 밤마다 삐걱거리는 나무 판자 소리가 들릴 것 같습니다. 전 서양 쪽 공포보다 동양 쪽 공포가 더 무서워서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불 켜면 예쁠 겁니다. 가장 좋아하는 컬러인 빨강색을 마지막으로 블러디 메리 시리즈도 끝내줄게요. 역시나 빈 곳에는 인물을 붙여줘야겠죠? 지나님 인스 중 인형 옷 입히기 시리즈와 어두운 분위기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저런 인형 같은 얼굴이 지금 배경에 어울렸어요. 다음은 아마 엘다일 겁니다. 시리즈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 보니 위클리에 인컷한 것들 이름을 보며 유추 중이에요. 이번 엘다 시리즈가 원래 다크 판타지 쪽에 넣으려던 시리즈입니다. 마녀, 악마, 드라큘라 같은 블러디 메리의 좀 더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작업실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깔끔한 느낌과 거리가 멉니다. 여긴 마녀의 공방 느낌이라 생각하며 꾸몄어요. 생각보다 저 병이 자르는 것도 붙이는 것도 귀찮습니다. 중앙에 솥단지 붙이고 양쪽에는 재단 같은 거 올려줬어요. 재단보다는 묘비에 가까워 보여서 일단 꽃과 소품들을 올려 마무리했어요. 다음은 드라큘라나 서양 쪽 귀신 또는 유령의 자택을 생각하며 꾸몄습니다. 좀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위해 위에는 거미줄을 붙이고 테이블 뒤로는 묘비를 붙였어요. 잔에 담긴 건 당연히 와인보다 피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야외로 보여서 묘지로 만들 거예요. 피가 묻은 묘비들을 한가득 모아 붙였습니다. 흙도 있길래 자연스러움을 위해 묘비 아래쪽에 붙여줬어요. 스티커들이 죄다 길이가 짧은데 아래쪽에 몰려있다 보니 위쪽이 허전해졌잖아요. 그래서 박쥐들이 여기에 붙였습니다. 박쥐가 아마 저 테이블에 있는 곳에 있던 소품이었을 텐데 야외가 훨씬 어울려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한 장 안에 같이 있는 소품일지라도 다른 곳에 써서 어울리면 바꿉니다. 묘비 쪽은 입구를 만들어주고 마지막은 요정에 가깝게 꾸밀 거예요. 이번에는 나무줄기 자르기 귀찮아서 의자는 그냥 붙였습니다. 다 꾸미고 나서 남은 수정 같은 소품을 붙였어요. 좀 더 어울리는 곳에 적당히 붙이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다 쓰자는 생각으로 붙였습니다. 적당히 따위 넘겨버리고 그냥 가득 채웠어요. 이번에는 다 꽉 채웠다 보니 의자에만 인물을 붙여 완료했습니다. 마지막 시리즈는 로저 빌리지예요. 가게 시리즈로 좀 더 현대에 가까운 서양풍입니다. 처음은 완전 중세 서양풍 느낌으로 갔다면 중간에 다크로 좀 빠졌다가 이제 현대로 가는 중이에요. 가게 시리즈가 정말 재미있었던 게 마네킹에 옷을 입힐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대부분 소품을 활용한다 해도 테이블에 물건 올리는 게 다였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직접 하고 마네킹도 꾸며서 붙입니다. 이번에는 인형의 방이 아닌 집을 꾸미는 기분이었어요. 자잘한 포켓룸들을 지나 제대로 꾸미기 시작한 첫 번째는 드레스로 시작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슈니발렌이나 케이크가 있지만 마네킹은 드레스예요. 다음은 앞선 다크 판타지의 연장선 느낌으로 마녀들의 뒷골목을 생각했습니다. 마녀들도 옷을 입어야 하니 옷가게가 필요하잖아요. 다크다크한 옷들을 디스플레이에서 채워줬습니다. 다음은 책가게예요. 뭔가 해리포터 같은 느낌입니다. 책의 경우 이미 배경으로 저렇게 했는데 추가로 칸을 더 붙였어요.
원근감 덕분에 뭔가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커튼은 너무 안 어울려서 빼주고 위쪽만 붙이겠습니다. 다음은 똑같은 초록색 배경인데 이번에 포인트로 빨강을 들고 왔어요. 초록과 빨강은 크리스마스 조합인데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 조합이 익숙하다 보니 그렇게 이질감이 느껴지진 않거든요. 빨강의 소품들을 채워 길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저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들을 붙여 여유로운 느낌을 만들었어요. 강아지들이 점프력이 상대적으로 안 좋으니 아래에 내리고 고양이들을 위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빈티지 느낌이 가득한 옷가게예요. 코트는 일부러 반반씩 잘라 직접 입힌 것처럼 만들었는데 가장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네킹을 입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음은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메뉴판을 붙이고 남는 부분에는 칸막이 같은 걸로 가렸어요. 그리고 이번엔 벽 아래쪽에 물건 올릴 수 있는 걸 붙였습니다. 빵이나 원두 등을 올려 가게 정체성을 잡아줄게요. 이제 인물을 올리면 완성입니다. 크림피치님의 작은 인물이 딱 어울렸어요. 길거리 쪽에는 크림피치님 큰 인물들도 어울렸습니다. 이리저리 잘 붙여서 마무리해줄게요. 지금은 방 꾸미기라던가 자잘하게 꾸미는 것들이 재밌어서 쭉 올리게 될 거예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달콩이분들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콩이었습니다.